네, 안녕하십니까. 지식방송 UTV 제방지 GPT 고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입니다.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 12C with EM 클라우드 컨트롤 12C라는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김성열 컨설턴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영어로 블라블라 했는데 뭡니까? 예.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지난 7월 1일자로 DB12C가 정식 릴리즈가 되었죠. 네. DB12C가 릴리즈 되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가지고 이렇게 신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릴리즈가 되었는데 네. 그런 기능들과 EM12C와 이제 연동을 네.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알기로도 EM12C는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 보면 중간에 클라우드 컨트롤이라는 말도 들어갔는데 네네. 이건 뭡니까? 이건 또? DB12C처럼 C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네. 하나의 용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형태의 또 뭐 EM 팩을 또 제공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도 네네. EM을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아. 하나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C에서 네. 가장 요즘 또 많이 또 12C뿐만 아니라 요즘 네네. 뭐 언론상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 이제 멀티 테넌시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멀티 그렇죠. 테넌시, 멀티 테넌시 뭐 거의 네. 거의 뭐 스탠다드처럼 보이고 네. 있는데 왜 이렇게 요새 와서 이렇게 멀티 테넌시란 말이 이렇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멀티 테넌트라는 네. 그 개념 자체가 요즘 뭐 하도라고 하시는데 음? 이 멀티 테넌트 개념 자체도 이제 DB12C에도 하나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멀티 테넌트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음. 먼저 좀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게 되면요. 네. 테넌트라는 단어가 그냥 말 그대로 입주하다라는 네, 뜻이고요. 그렇죠. 멀티, 그러니까 여러 개의 DB가 음. 하나의 DB에 이제 입주해 있는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하도가 이제 콘솔리데이션이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이제 콘솔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비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멀티 테넌트라는 거에 대해서 비유를 좀 드리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세대 주택이란 게 네. 별도의 세대별로 공유할 수 있는 뭐 옥상이라든지 마당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지만 세대별로 다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 생활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멀티 테넌트도 동일합니다. 네. PDB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플러거블 DB라고 저희는 네네. 명명하는데 네. 그런 플러거블 DB가 각각의 이제 독립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파일들을 가지면서 네.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개의 PDB들이 여러 개에게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라든지 SGA라든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든지 리두, 언두 이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콘솔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CDB는 뭡니까? CDB. CDB는 이제 컨테이너 DB라고요 할 수 네.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부모 DB라고 생각하시면 또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러거블 DB가 여러 개의 DB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제 네. 그 플러거블 DB가 꽂혀지는 그런 DB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여러 개의 PDB들을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 형태의 컨테이너 D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요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이 PDB입니까? 그 밑에 있는 루트라고 되어 있는 네네. 부분이 이제 CD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빨간색이 이제 PDB, PDB. 플러거블, 그러니까 네네. 뺐다가 꽂을 수 있는 형태의 PDB가 저 빨간색 위에 있는 부분. 것도 이제 공유하는 자원들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의 이런 구조로 돼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DB가 이렇게 됐을 때 옛날과 달리 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멀티 때. 테넌트 아키텍처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자원에 대해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각각 DB별로 하나의 자원을 하나 서버에서 쓰다 보면 낭비되는 그러니까 안 네. 쓰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하나의 DB 합치다 보니까 네. 그런 남는 공간에 대해서 남는 리소스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런 ROI가 높아진 형태로 이제 DB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DB들이 한 번에 이제 관리가 될 수, CDB 레벨에서 한 번에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비용도 좀 줄어드는 형태의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이 이 멀티 테넌트 이 아키텍처가 네. 그러면 요즘 아까 뭐 클라우드 네. 또 가상화 그잖아요. 네. 네네. 그런 환경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이점을 가질까요? 우리가 보통 가상화라고 하면 뭐 네. 하나의 큰 박스에서 뭐 로지컬 볼륨을 이렇게 좀 나눠서 파티션을 나눠서 좀 떼어주는 형태로 보통 콘솔리데이션을 구현했었던 그런 아키텍처인데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제대로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벌초의 가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나누는 때 DB는 또 그대로 DB 단에서 DB가 그대로 하나에 또 올라가야 되는 형태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DB가 올라갈 때 잡아먹는 리소스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모아놓은 형태는 맞지만 그렇게 나누게 되면 또 별도의 DB가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보니까 자원을 그만큼 먹는 그런 형태지만 이제 멀티 테넌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OS 위에 하나의 DB 위에 여러 개의 DB가 꽂히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구동된 낭비되는 자원들을 좀 더 없애는 형태로 콘솔리데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DB 자체도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EM에서 구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네네. EM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은 네네네.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그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전에 이제 뭐 좀 EM을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이라든지 음. 시청자분들은 좀 아실 건데요. 음.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DB, 그러니까 타겟 DB를 디스커버리하는 화면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DB, 하나의 리스너만 디스커버리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CDB와 네. 여러 개의 PDB들이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네. 그것들을 한 번에 여러 개의 뭐 PDB가 숫자가 상관없이 여러 개의 PDB와 CDB를 한 번에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형태로 디스커버리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가 완료가 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CDB 레벨, PDB 레벨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좀 보기 위해서 CDB 레벨을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에 PDB는 PDB별로, 네. CDB는 CDB별로, 아니면 합쳐진 워크로드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형태로 화면이 개선되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EM12C잖아요, 지금 환경이. 네네. 네. 이게 일단 EM11G하고 그 UI 면에서 어떻게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UI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DB12C는 최근 7월 1일 날 릴리즈가 됐지만 EM12C는 2년 전에 네.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아마 EM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그건 아마 다 12C를 12C 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UI는 11G와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11G를 많이 쓰시는 고객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GUI라든지 메뉴 배열이라든지 뭐 네.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멀티헤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네,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아는 흔히 이제 싱글 DB와는 좀 스타터가 되는 네. 프로세스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DB는 뭐 셧다운, 노마운트, 마운트, 오픈 형태로 이제 스타트업이 됐다고 하면 멀티 테넌트 환경일 때는 마운트와 오픈, 그러니까 PDB 레벨에서의 마운트와 오픈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DB가 다 오픈된 이후에 각각 뭐 PDB가 3개가 있다고 했으면 3개에 대해서 각각 오픈을 별도로 시켜줘야 되는 좀 약간의 보다 좀 많은 절차가 생겼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EM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트리거를 통한다고 했을 때 CDB가 오픈되면서 바로 PDB까지 같이 오픈하는 형태로 연동도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딱 세팅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EM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네.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보시는 화면이 이제 EM을 통해서 이제 PDB 레벨까지 한 번에 오픈시킬 수 있는 걸 설정하는 화면이고요. 네네. 오픈할 때도 이제 리드온이라든지 그냥 오픈인지 이런 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CDB가 있으니까 네, 그 일일이 이제 PDB들을 일일이 예전 통 DB들은 일일이 할 게 아니라 네네네. 뭔가 프로비저닝도 되게 그렇죠. 속성이 그냥 쉬워질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뭐 개발한 단계에서 이제 뭐 테스트를 많이 하겠죠. 성능 테스트라든지 네네. 뭐 통합 테스트라든지 가용성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DB에 대해서 계속 복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그렇죠. 생길 때마다 이제 뭐 하나의 별도의 DB를 또 마련해야 되고 거기서 원래 개발했던 DB를 또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많은데 그렇죠. 그 일 자체가 하나의 이제 DBA로서 롤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의 번거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은 일인데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만약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그런 일을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쉽게 네.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PDB의 프로비저닝 기능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기존의 DB를 쉽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의 그냥 탐색기 윈도우에서 하나의 탐색기에서 하나의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카피하는 것처럼 이제 DB를 네. 그렇게 좀 손쉽게 EM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드 DB를 복사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DB를 복사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non CDB, 그러니까 네. PDB 레벨이 아닌 다른 CDB로 이제 옮겨온다든지 아니면 네. 다른 CDB에 있는 PDB를 우리 쪽 PDB로 갖고 오는 이런 식으로 복사하는 형태로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직접 EM에서 구현된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네네. 보시는 것처럼 EM의 이제 프로비저닝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네.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그런 PDB 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크리에이트 플러그able DB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네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어떤 DB를 만들 건지 새롭게 만들 건지 아니면 음. 언플러그 형태를 만들 건지 아니면 네. 복제를 할 건지 네네. 이런 걸 선택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새로운 DB를 만들겠다, 시드 DB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네. DB를 만들겠다 선택하시고 어. 거기에 대한 어드민에 대한 패스워드만 정의해 주시고 SID, DB의 SID를 새롭게 정의해 주시고 또 네. 다시 넥스트를 누르시면 파일이 파일이 저장될 위치,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PDB는 모든 건 다 공유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DB를 만들 때 뭐 SGL이라든지 이니셜 파라메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전에 설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설정하실 필요도 없이 말 네. 그대로 데이터 파일만 저장된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 기존에 CDB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그런 파라메터들 다 적용받는 형태로 네. 그냥 파일만 새롭게 생기는 형태로 쉽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성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군요. 그렇죠. 부모의 속성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쉽게 이제 PDB가 하나가 추가된 모습을 이제 EM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모의 속성을 이어받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PDB와 이제 CDB를 좀 나눠 설명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콘솔리데이션, 그러니까 멀티 테넌트 쓰는 환경 자체가 이제 콘솔리데이션 되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기존에 운영 중인 여러 개의 A, B, C라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콘솔리데이션 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CDB에 꼽겠죠. 네. 꼽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DB를 바라볼 때 기존에 이제 콘솔리데이션 했던 방법들, 인스턴스 콘솔리데이션이라든지 스키마 레벨의 콘솔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SID가 바뀔 수 있고 스키마 이름이 바뀔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경이 가해져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는데 이제 CDB 레벨로 이제 이런 게 PDB로 꽂히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SID라든지 그런 것들 그대로 가져가서 꽂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바깥에서 DB를 볼 때에 변경사항은 전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만은 그 PDB와 CDB를 나누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콘솔리데이션이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커먼 유저와 로컬 유저를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로컬 유저라고 하면 이제 PDB에 생긴 유저를 말하는 거고요. 커먼 유저 같은 경우는 CDB에 네. 생긴 유저를 말하는 겁니다. 어. 근데 PDB에 있는 이제 로컬 유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PDB에만 접근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네네네. 다른 PDB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PDB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동일하게 DB 링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동일하고요. 네네. 하지만 CDB에서 이제 유저가 하나 생성되게 된다면 CDB에서 유저를 딱 생성하게 되면 다른 PDB에 동일한 유저들이 한 번에 쭉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CDB 레벨에서 여러 개의 PDB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게 되면 하나의 DBA가 1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만약 그 10개의 DB에 공통적으로 가해져야 되는 그런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각각 DB에 한 번씩 접근했다가 바꾸고 적용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식의 10번의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네. 이제 CDB 레벨에서는 그런 것들을 CDB 레벨에서 한 번에 PDB 10개에다가 쫙 뿌려서 변경을 가하고 한 번에 테스트를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CDB, PDB 하셨지만 네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DBA들이 아직 이제 CD, PDB를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 네네. 이런 컨셉이 좀 없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걸 처음에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어떤 걸 학습 기간이랄까 러닝 커브 어떤 것 같습니까? 필드에서 이제 보시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콘솔리데이션은 업무를 해왔던 분들이라고 하면 콘솔리데이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셨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이 있거든요. 네. 스키마 단위의 콘솔리데이션이라든지 인스턴스에 대한 레벨에 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콘솔리데이션을 했을 때의 그런 이점이라든지 그런 뭐
메소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다른 형태의 좀 더 나은 형태의 콘솔리데이션 할 수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쉽게 기존에 이제 콘솔리데이션을 해왔던 분들이라고 하면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강력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네.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복잡해진 게 아니라 네네. 편리해졌으니까. 절대 뭐 이렇게 멀티 테넌트라는 환경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이제 DBA를 볼 때는 PDB만 본다고 했을 때는 기존 DB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만 이제 그런 게 좀 나눠진 그쵸. 거지. 볼 네. 때 똑같고 뭔가 운영할 때만 그쵸. PDB를 활용해 가지고 훨씬 쉬워진 거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제 어떻게 이제 EM에서 구현되는 네. 과정인 것 같은데. 네, EM에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또 유저를 만드는 환경인데요. 그 CDB 레벨로에서의 이제 유저를 만들 수도 있고 PDB 레벨에서의 유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네. 그 CDB를 만들 때 잠깐 이제 멘트가 되어 있는데 CDB 레벨에서의 커먼 유저를 만들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C##이라는 앞에 이제 이니셜이 붙어야 되는 형태가 규칙이 있고요. 그렇게 어. 붙어야만 커먼 유저로 음. 유저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어떤 PDB별로 어떤 유저를 만들지를 이제 선택해서 내용을 적어주시면 쉽게 유저를 생성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CDB 유저는 아무래도 시스템 유저라든지 그 정도 레벨. 그렇죠. 어드민 말 그대로 DBA만 그렇죠. 관여할 수 있는 그런 DBA 유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멀티 테넌스 중에 아까 테넌 뭐 거주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뭔가 아까 그 뭔가 그 공유해서 쓰는 이제 리소스도 있는데 네. 그럼 그 리소스에 대해서 서로 경쟁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네,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스마트하게 할 거냐? 네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이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콘솔리데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음. 고객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일 네네.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한 서버에 띄워놓게 되면 음. 만약 1번이라는 서비스가 전체 리소스를 다 먹어버리면 다른 쪽에 성능에 영향이 생기지 않냐. 네네. 그래서 충분히 콘솔리데이션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콘솔리데이션을 조합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라클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의 메커니즘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 네. 기존에 완전 새롭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네. 기존에 이제 텐지 때부터 있던 개념인데 DBRM이라고 해서 네. DBRM이라고 해서 네.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녀석을 통해서 PDB별로 네. 리소스를 할당해 줄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쉐어라는 컬럼이 있죠. 네네. 이 쉐어라는 컬럼이 디폴트 이제 1로 이제 다 할당이 되어 있는데 네. 내가 콘솔리데이션을 하고자 하는 세 개의 DB별로 쉐어를 가중치를 줘서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쉐어 개수별 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쉐어로 해서 그만큼의 비율로 해서 자기가 CPU를 개런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CM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쉐어를 받은 형태죠. 아, 네. 그러니까 전체 쉐어가 4개인데 4개 중에 2개를 받았기 때문에 50%. 음. 그러니까 경합이 있을 때 자원에 대한 네. 경합이 있을 때 50%는 무조건 HCM에게 HCM 에다가. 개런티를 해주겠다라는 형태로 자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에 대해서 뭔가 전략적 우선순위를 그쵸. 배정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또 EM에서 이제 구현되는 거 볼까요? 네. 네,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드민스트레이션에서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요. 네네. 저희가 이제 디폴트로 이제 만들 수도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또 플랜 매니저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고 디폴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서서 보셨던 표 형태가 나올 텐데 거기서 네. 쉐어만 하나 줄 텐지 두 개를 줄 건지를 아. 지정해서 주시게 되면 알아서 계산이 되어서 네. 공식이 나오게 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주관식은 다 없고 객관식만 있네 이렇게. 네, 반납식이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좀 더 편하게 관리를 네.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멀티텐시 DB에서 네.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뭐 하는 것 관리하고 하는 것도 DB 관리 어떻게 하는 봤다면 지금 이제 퍼포먼스 관리 네네네. 관점도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죠. 네네. 네. 자, 이제 멀티텐시 환경에서 퍼포먼스 관리도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멀티 테넌트 환경에 있을 때도 이제 말 그대로 PDB라는 레벨과 CDB라는 레벨이 새롭게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EM을 사용했던 고객들이 가장 많이 흔히 보는 홈페이지가 이제 퍼포먼스 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화면에서도 기존에 없던 PDB 네. 탭이 생기고 CDB 탭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진단한다든지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PDB 레벨로 CDB 레벨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한번 SQL 모니터링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SQL 모니터링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싱글 DB나 RAC DB를 볼 때 하나의 인스턴스,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세션에 대해서 SQL에 대해서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PDB 레벨, CDB 레벨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이점이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존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SQL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네. 오퍼레이션 모니터링 화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네네. 기존에는 우리가 싱글 DB에서 하나의 SQL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업무에서는 하나의 SQL만 모니터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니즈도 있지만 하나의 업무 단위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든지 하나의 업무 단위로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나온 게 이제 오퍼레이션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하나의 배치 업무라든지 하나의 ETL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것들 업무를 정해놓고 비긴과 엔드를 찍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단위, 업무 단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존의 SQL 모니터링과 동일한 형태로 하나의 업무 단위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훨씬 실전적인 어프로치 같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프랙티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EM에서도 없었지만 현재 이제 다른 뭐 DB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싱글에 대한 그러니까 네. 하나의 단일 SQL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되었지 이런 업무 그렇죠. 단위에 하나 단위에는 안 되었는데 이제 새롭게 나온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기존에 있던 ADDM은 어떻게 좀 개선되고 있나요, 지금요? 네, ADDM도 많이 개선이 좀 되었습니다. ADDM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잠깐 뭐 개념 좀 네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성능에 대해서 DB에 일어나는 성능에 대한 이슈를 진단하기라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니어급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것들을 각각의 트레이 파일이라든지 덤프 파일을 떠서 어떻게 성능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이슈는 없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라클 측에서 만든 게 ADDM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오토매틱하게 이제 DB에 대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성능에 대해서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엔진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텐지 때부터 나온 이제 ADDM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성능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11G로 이제 DB12C가 나오면서 나왔던 기능이 이제 컴페어 피리어드 ADDM과 리얼타임 ADDM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잘 되어진 기능 ADDM의 기능을 가지고 한 예로 어제의 성능과 오늘의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어제 했던 업무 동일한 업무인데 너무 느리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거 대해서 분석하기보다는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더 쉽다는 거죠. 어제는 말 그대로 세션이 10개가 붙었는데 오늘은 알지 못한 사실은 100개가 붙었다. 네, 네. 아니면 그렇죠. 어제 없었던 이벤트가 많이 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오늘은 이런 이슈 때문에 성능이 좀 느려진 것 같다. 이렇게 조치를 해봐라. 그러니까 상대 비교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선된 게 컴페어 피리어드 ADDM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 ADDM 같은 경우는 성능이 DB의 성능이 정상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ADDM은 언제든 돌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행이 걸렸다든지 데드락이 걸려서 정상적인 접근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ADDM 돌려서 성능 진단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리얼타임 ADDM을 통해서는 별도의 이제 커넥션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그노스틱 커넥션이라고 해서 그런 메모리 단에 DB 커넥션을 맺고 메모리 단에서 진단, ADDM 돌려서 현재 이슈가 뭔지를 파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현재 행이 걸렸다든지 데드락이 걸렸다든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네. 현재 뭐가 문제고 어떻게 조치를 해라라고 이제 가이드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리얼타임 ADDM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인핸스드 리얼타임 ADD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ADDM들은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좀 조치하는 형태로 이제 성능 진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인핸스된 형태의 ADDM은 프로액티브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전 예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 3초 단위로 ADDM을 일단 실행시킵니다. 네. 실행시켜서 현재 별도의 조건들이 쭉 있는데요. 네.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조건들별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의 현재 DB 상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ADDM을 수행시켜서 이걸 미리 방지해라 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ADDM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이 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장표현의 조건 지금 네, 말씀하신 조건입니다. 거죠? ADDM이 수행되는 3초마다 ADDM이 수행되면서 이런 조건에 만족했을 때 실제로 ADDM이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뽑아줄 수 있는 형태로 가동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은 이제 DBA가 계속 뭐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네네. 그것들 이제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태의 조건을 음. 주고 싶다라고 하면 또 별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매트릭 아. 기능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리포트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리포트 관련돼 가지고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고객들이 이제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네. 기존에 이제 SQL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ADDM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그때 순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돌아가는 세션들이 어떻고 어떤 플랜이 가지고 있고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있는데 메모리 단에서 이제 그게 모아지기 때문에 음. 근데 그게 말 그대로 해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예전에 우리 DB 상태 성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디스크 단에 저장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DB12C가 나오고 그에 대한 업그레이드 EM12C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런 이제 고객들의 리퀘스트를 좀 반영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AWR 디스크에다가 함께 이제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일정 기간 보관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네. 보관 기간은 뭐 고객들이 정해줄 수가 있고요, 매뉴얼하게 네. 그런 식으로 정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하게 히스토리컬하게 이제 성능 진단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는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뭐 성능 관련돼서 되게 좋은 여러 가지 개선됐지만 네. 이제 또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단일 관점에서 단일 뷰로 딱 네. 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구현되고 있는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EM에 많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이제 기능별로 좀 뭐 성능이 다르고 보는 뷰가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각각 메뉴별로 좀 분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뭐 ASH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쪽 메뉴로 들어가서 그 화면만 봐야 되고 ADDM을 보고 싶다면 그 화면만 봐야 되는 형태였다라고 네. 하면 네. 이런 좋은 기능들을 네. 한때 모아서 그렇죠. 그것들을 항상 띄워놓고 보겠다라는 대시보드처럼 그냥.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성능과 관련된 그런 화면들을 한때 모아놓은 이제 퍼포먼스 허브라는 기능이 네. 생겼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이런 각각의 성능 기능들을 한때 모아서 한눈으로 네.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네. 이제 좀 배열이 좀 바뀌는 형태로 이제 이런 볼 수가 배열 같은 있습니다. 거는 자기가 또 뭐 이렇게 맞춤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 딱 고정적으로 딱 되게 된 겁니까? 일단은 지금 허브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자세이고요.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별도의 이제 네. 우리가 포털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아. 다른 기능을 통해서 또 이제 꾸밀 수가 있는데 그 네. 화면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창들을 좀 배열해서 다른 자기만의 포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솔리데이션 통합을 할 때 뭐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할까 저런 식으로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컨벤션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해볼 수 있다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콘솔리데이션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음. 없던 상황에서 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 유에서 네. 유를 형태로 이제 콘솔리데이션을 검증한다라고 했을 때 음. 현재 각각의 이제 시스템별로 서비스별로의 로크로드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에 콘솔리데이션 했을 때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로드를 보일지 믹스드 워크로드를 보일지를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또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네. 콘솔리데이트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서 워크로드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 짬뽕을 시켜서 그것들을 한 번에 흘려보내는 형태로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 형태로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각각의 프로덕트 시스템에 있는 각각의 캡처 로드들을 부하를 그대로 캡처를 떠서 그때 테스트 시스템에 옮기고 그 테스트 시스템에서 네. CDB 레벨로 그러니까 PDB별로 그것들 각각 주어진 환경이라고 가상을 하고 거기서 워크들을 한번 흘려보내고 아니면 하나의 DB를 가상하고 그때 흘려보내는 형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CPU는 얼마나 쓰게 되고 합쳐졌을 때 음. 메모리는 어떻게 쓰고 되는지 그런 것들을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 형태로의 기능이 좀 추가적으로 생긴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어떤 그 뭐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데이터 보안이나 보안 관점에서는 또 어떤 점들이 또 추가되는지 네. 좀 그것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기존의 오라클 어드밴스 시큐리티라는 옵션에 TD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네. TD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뭐 디스크 단에 암호화를 하는 그런 솔루션이었는데, 그러니까 TD라는 제품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D라는 제품 자체는 DB 커널 단에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우월하고 그리고 또 적용함에 있어서 좀 편리함이 있어서 많이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리고 TD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말 그대로 디스크 단에 이제 암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고객이 직접 쿼리를 날린다든지 셀렉트를 했을 때 보이는 화면은 다 암호화가 풀린 상태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개인정보
개인정보화법에 의해서는 뭐 문제가 없는 형태의 암호화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건 암호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미비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때도 이게 좀 리렉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고객의 리퀘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C가 나오면서 리렉션이라는 기능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렉션이라는 기능이 각각의 유저별로 그 화면을 볼 때 좀 다르게 그러니까 리렉션을 해서 변형을 해서 고객별로 고객이 뭐 여기 빌딩 파트너면 다 볼 수 있게끔 네. 아니면 그냥 콜센터면 아, 네. 별도의 화면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화면을 뿌려줄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에 따라 조회 그게 그쵸. 달라지는 거네요. 디스플레이하는 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EM을 통해서 다 구현이 쉽게 가능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보신 화면에서 절차에 따라서 이제 리렉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컬럼을 이제 해당하는 리렉션을 하려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리렉션 펑션을 정의해 주게 되는데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 풀로 할 건지 아니면 파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의해 줘서 말 그대로 풀이라고 하면 전체의 컬럼에 대한 기값을 다 바꾸는 형태, 아니면 파셜 부분적, 아니면 별도의 랜덤하게 이제 섞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시타 선택해서 그런 펑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말씀하신 이제 EM12C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네네네. 이것이 다 어떻게 무료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드렸던 옵션인 부분에서 뭐 네. 옵션인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용이 라이센스가 드는 기능들도 네. 있고요. 기능이 안 들고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옵션에서 그대로 더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라이센스 관련해서 뭐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네. 그건 또 저희 쪽에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지원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자, 김성열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예, 네. 에릭 킴입니다. 에릭 점 에릭. 지금 한글로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에릭. 킴. 네, 골뱅 오라클닷컴이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 네, 맞죠?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게스트이신 김성열님 에릭킴 골뱅 오라클닷컴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다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또 추가 질문이라든지 정보나 지원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설문조사 하니까요.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추첨으로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지금 12C 시장 반응은 어때요? 필드 나가 보니까. 12C요. 네, 사용 DBA 분들의. 아직 관심은 많으세요. 관심은 많으신데 실제로 그걸 적용하기에는 좀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기능들의 각각 기능들에서 자기가 원했던 기능들이 좀 추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호응은 좋은데 이제 그걸 실제로 업무단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또 뭐 습관도 네. 변해야 되고. 그렇죠. 네. 뭐 좀 그런 좀 테스트가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직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정호님께서요. PDB 복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복사인지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한 시트 추가 같은 건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멀티 테넌트를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멀티 테넌트의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구분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 DB, 그러니까 통합 개발 DB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통합 개발 DB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DB들이 하나의 서버에 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쪽 업무, 저쪽 업무에서 다 쓰게 되는데 네. 개발 DB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테스트라든지 하나의 개발 업무가 있을 때마다 하나를 복제하고 마이그레이션해서 하나 새로 만들고 그게 다 쓰면 또 지우고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네네.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일 때 멀티 테넌트 환경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하나의 마이그레이션,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하나 하기 위해서 뭐 반나절 하루 이상 이렇게 네네. 걸리잖아요. 네. 그런 작업들이 이제는 뭐 10분, 20분 만에 금방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만들고 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의 좀 그런 좀 좋은 정도의 환경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다음에 강승구님 CPU 개수인가? 이건 뭔가? 박민경님 쉐어의 총 개수는 PDB의 총 개수인가요? 아니면 전체 통합에서 n분의 1의 논리적인 개념인가요?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전체 이제 저희가 뭐 쉐어가 CPU와는 전혀 개수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전체 쉐어라는 걸 지정했으면 그게 네. N개가 되겠죠. N개에서 자기가 지정한 만큼의 비율인 거죠. 네, 그렇게 측정해서 그 비율만큼의 CPU의 리소스를 개런티 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 그 시스템이 나중에 되게 인텔리전트 돼가지고 네. 사람이 이제 뭔가 이것도 미리 프리세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지 네. 않고 뭔가 오토매틱하게. 오토매틱하게 시스템이 알아가지고 음,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나중에 갑자기 뜬 아이디어가 지금 11G에서 그리드에서 네. 12C 클라우드로 변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13에서는 13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14, 13 싫어하니까 사용 애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14에서는 저는 앞으로 자동화 모든 것이 인텔리전스 인텔리전스 I, I나 네 그죠? 예, 괜찮네요. 그거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I는 있었잖아요. I 있었죠. 그러면 오토메이션 뭔가 그런 쪽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요새 뭐 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모든 게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결국 분석이 되면 결국 이제 그것이 인텔리전트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A 괜찮네요. A 네. 오토매틱도 될 수 네, 있고, 네. 어널리틱스도 될 수 있고. 아, 예. 좋네. 본사에 얘기해 보세요. 자, 강승규님, 멀티텐트에 대한 이중화나 DR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PDB로 이중화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하드웨어 장애에 관한 이중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똑같은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지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멀티 테넌트 환경이라고 해도 네, 기존에 우리가 쓰던 그 RAC 환경과 동일한 형태라고 해서 동일하게 DR을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네. 동일하게 이중화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RAC 네. 형태로도. 네. 네. 자, 김한수님 12C에서 C가 클라우드를 뜻하는데 클라우드 개념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요. 네, 클라우드 개념 구현. 그러니까 이분도 클라우드가 뭔지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클라우드 개념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12에서 이제 버전 12에서 클라우드 개념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음. 전체 리소스를 전체를 묶어서 네. 이제 할당해주고 네. 갔으면 다시 이제 반환하는 형태의 네네.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2C가 나오면서 C라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붙인 이유가 멀티 테넌트를 보고 붙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CDB라는 전체의 하나의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부모 DB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말 그대로 이쪽 개발 DB 하나의 뭐 일주일 정도 개발을 위해서 내가 지금 DB 하나를 쓰겠다 했을 때 PDB를 쉽게 만들어주고 네. 쉽게 다 썼으면 쉽게 반환하는 형태.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쉽게 네네. 자원을 가져갔다가 반환하는 형태. 그랬을 때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형태. 그 똑같은 거거든요. PDB를 원할 때 주고 다 썼으면 반환하고 그랬을 때 네네. 다른 쪽에서 그런 자원을 또 같이 공유해 쓸 수 있고 네.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민경님께서 11G의 EM이 많이 무거워서 사용자들 불만이 높았었는데 EM12C 여전히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차트들이 리프레시할 때 여전히 무겁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라고 코멘트 주셨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1G 때 대비해서 12C가 이제 12C로 넘어오면서 많이 가벼워졌어요. 네. 저희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에이전트를 배포한다든지 배포할 때 각각 그 EM 자체가 네. 그 안에 수많은 뭐 에이전트별로 아니면 플러그인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배포가 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12C로 오면서 그게 이제 플러그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네. 필요한 플러그인만 배포하면서 그게 좀 가벼워진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12C로 가면서는 좀 가벼워진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직 12C가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이제 원하는 스펙을 맞는지, 그러니까 네. 뭐 TB12C가 가져야 되는, EM12C가 가져야 되는 그런 스펙들이 CPU 개수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규님, DB 복사 후 서버 변경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경우 EM에서 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는지요? DB 복사 복사 후 후 서버 변경이요? 네. 이게 어떤 경우인지를 네, 좀 더 이성규님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명진님,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장애 발생 시 모든 테넌트들에 영향을 주어 전체 DB가 다운될 수 있으려고 보는데 이러한 장애에 대비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또한 장애 복구 시 CDB와 PDB별로 복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CDB와 모든 PDB를 함께 복구를 해야 하는지요? 우선 뒷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알맨을 통해서 이제 오라클은 백업을 받죠. 네. 그래서 이제 백업이 알맨이 또 12C가 나오면서 또 인핸스 된 게 멀티 테넌트 환경을 또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CDB 레벨로 복제가 백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커버리를 할 때는 PDB 레벨로 또 리커버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죠. 원하는 형태로 CDB 레벨로 백업을 받든지 아니면 PDB별로 받든지 아니면 PDB별로 리커버리 하든지 네네. 치사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CDB 레벨에서의 이제 또 장애가 생겼을 때 다른 여러 가지 DB들도 영향을 받지 않냐. 이게 가장 저희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콘솔리데이션을 염두에 둘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콘솔리데이션 했을 때 OS 단에 아니면 서버 단에 전체가 죽었을 때 전체가 내려가지 않냐. 그는 콘솔리데이션을 염두에 두는 모든 상황에서의 리스키라고 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멀티 테넌트 환경일 때도 그런 부분이 아직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PDB 레벨에서의 그런 오퍼레이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장애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방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가이드하는 부분은 좀 크리티컬한 그런 업무를 아직까지는 멀티 테넌트 환경으로 통합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좀 개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것, 그런 것들 좀 다운 타임이 뭐 몇 분 안에 되어서 리커버리 되면 되는 하는 그런 환경의 서비스들만 좀 통합적으로 모아서 그것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 그 리소스 활용 측면이라든지 오퍼레이션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그런 것 이점을 누리라는 거지. 지금처럼 막 장애가 났을 때 1, 2초 만에 뭐 몇십억 손해가 나고 그런 크리티컬한 업무에는 아직은 좀 적용하기는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민규님, 언제쯤 EM12C가 PDB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12C가 PDB란 좋은 컨셉 출시되었는데 현재 EM이 PDB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제공이 되겠지만 여러 PDB 중 EM도 그중 하나의 PDB 설치할 수 있으면 EM12C를 위해서 EM 리포지터리를 따로 설치하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좋은 네, 질문이시고요.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상당히 그 네, EM 많이 아시고 네, 계신 것 많이 같아요. 알고 계시는 분인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이분께서 또 CDB 또한 이중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노드가 몇 개까지를 권장하는지요? 네. CDB가 죽으면 PDB가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뒷부분은 방금 설명을 좀 네네, 드렸고요. 그렇죠. 앞부분도 아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네.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SC처럼 뭐 노드 수는 뭐 RSC와 동일한 형태로 추가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은 여기까지 받기로 했고요. 지금 설문에 마저 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추고 하죠. 네. 네, 오늘 이제 뭐 저희가 DB12C가 출시되면서 여러 가지 뭐 500여 개의 뭐 신기능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뭐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 몇 개 이제 핵심 기능, 멀티 테넌트라든지 그런 퍼포먼스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EM을 통해서 그런 많은 기능들을 좀 더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EM을 통하지 않고 그냥 커맨드 레벨에서 이게 하기는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신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기도 힘들고요. 저 역시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EM과 연동을 통해서 보다 그런 기능들에 대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좀 EM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거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